조선 역사에는 수많은 왕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이름을 하나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망설임 없이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실패한 왕이 아니었고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한 왕도 아니었으며 조선 왕조의 역사 속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인물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통치가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공포와 분노 그리고 끝없는 숙청으로 이어진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성격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권력이 그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속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잔혹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왕실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어린 시절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비교적 평범한 왕자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궁궐 안에서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지 권력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왕자의 성장 과정 역시 단순히 학문과 예절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가 훗날 조선을 위협할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사건은 이미 그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왕비였던 패비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궁궐 안에서 많은 갈등과 경쟁 속에 놓여 있었고 특히 후궁들과의 관계와 정치적 갈등이 겹치면서 점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결국 왕의 신임을 잃고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폐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비 윤 씨는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사실은 궁궐 내부에서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었으며 어린 왕자였던 연산군에게는 오랫동안 정확한 진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폭발적인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 연산군은 우연히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그 기록 속에는 단순한 병사나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권력 다툼 속에서 어머니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고 그 사실을 읽는 순간 그의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강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진실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어머니가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그 일을 방관하거나 침묵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을 외면한 공범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강해지면서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신하를 처벌하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단순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과 가까운 인물들까지 의심이 대상이 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궁궐 전체가 두려움 속에 빠져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하들은 언제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해야 했고 왕 앞에서 말을 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었으며 심지어 침묵하는 것조차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정치 구조는 정상적인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왕의 감정과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산군의 통치가 계속될수록 궁궐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대신 왕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조언과 비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점차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특히 학문을 연구하던 학자들과 관료들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지면서 학문 활동과 정책 논의가 크게 위축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백성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금과 노동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 관리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으며 왕이 나라 전체를 보호하는 존재라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조선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조정 내부의 신하들과 군사 세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왕을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결정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병력을 준비했으며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궁궐을 장악하는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중종반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반정군이 궁궐을 장악하자 연산군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권력은 단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 평범한 왕자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처음부터 잔혹한 통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은 한 가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만들어낸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폭군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처와 분노가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